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이 그거죠.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FOMC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금리가 이제 0.75%를 일단 올릴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1%를 올린다라는, 물론 예상도 있지만, 일단 75%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버텨주느냐가 좀 관건이라 일단 오늘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얘가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 17,600부터 이어져 오는 이 추세선이 있고요. 여기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연결됐을 때 하단부에 이어지는 이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기간에 나오는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요 영역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8,000 구간을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7,600이죠. 여기가 이제 요 저점 17,500, 600 이 지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추세선을 이렇게 쭉 올라왔더니 지금 여기 이제 18,880이죠. 근데 이 가격대가 어디냐면 이제 9월 19일 날 있었던 이 하락이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가를 여기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 선을 어쨌든 깨지 않는 선에서만 계속 된다면 그리고 FOMC가 예상치를 부합하는 정도로 가고 증시나 코인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형태로 가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형태가 될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점 갱신을 가능성을 열어두겠죠. 근데 이제 17,600이 깨지면 이 선으로는 16,700, 500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차트긴 하지만 이걸 또 올라가다 또 뚫고 하는 식으로 가서 아마 14,000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가 FOMC 이후에 이게 이렇게 돌리고 이런 형태로 다시금 이 박스권에 재진입을 한 다음에 가격대가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것 말고도 지금 국제 정세가 되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죠. 대만을 방어하겠다라고 한 이후 이틀 만에 미국하고 캐나다 구dam이 대만 해협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쟁이 지금 위험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푸틴도 군 동원령을 발표를 해서 국제유가가 뭐 2% 상승했다 이러는데 이게 어쨌든 당장에 뭐 종전이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이 계속 연장이 되고 길어진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점점 혼란스러워질 거고 이 부분이 확전까지 만약에 되면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금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전쟁이 확전이 되고 국지전 양상으로 계속 이렇게 막 포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면 이게 암호화폐가 어느 순간부터 이 안전자산의 형태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돈을 빠르게 옮기고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금보다도 암호화폐가 훨씬 낫다고 봐요. 금괴를 막 등에 쥐고 옮길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부각이 되는 시점이 오면 이게 정말 그 컨센서스로 작용을 하면 그러면 시장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일단 염두는 해두시되 당장은 이렇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꼭 좋은 호재들은 이럴 때 떠요. 나스닥에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나스닥 디지털 에셋을 출시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좀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죠. 이러다 보면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오면서 자금이 새롭게 유입이 되면서 코인 시장에 또 훈풍이 올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당장에 이렇게 오진 않을 거고 방향 자체로 봤을 때는 코인이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다.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2014년, 16년, 2011년에서 2013년 이 RSI 형태랑
캔들의 모양의 형태랑 2018년, 2022년에 나오는 쌍바닥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요 선이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 정도다 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관점이 또 있죠. 하모닉 패턴에서 봤을 때 고점을 갱신을 하고 쭉 빠지는, 그러면 이제 12,000불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점이 여기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점 갱신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좀 관망하고 있다가 추세를 확실하게 돌릴 때쯤 되면 그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권으로 계속 가줘야 됩니다. 이게 계속 연장이 돼야 돼요. 이번에 지켜주고 연장이 돼야 되지, 이게 깨지면 저점 갱신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는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이제 12,000이죠.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13,000에서 14,000 정도까지 가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좀 신중하게 FOMC와 그리고 9월달까지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